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선미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의를 담당하게 됐고요. 네, 환경공학과 김기태 교수님 안식년 대체로 이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김기태 교수님이 학부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고 또 전공 필수여서 어,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셨고요. 네, 가능한 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려서 이제 위해성 평가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는 지난주에 좀 다급하게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드렸는데, 이번 학기 행정 관련해서 좀 안내도 지연되고, 공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강의 계획서를 올렸으면 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은 이 1강이니까 아무래도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목은 3학점 전공 필수 과목으로 알고 있고요. 목요일 1에서 4교시 진행이 됩니다. 원래 9시부터 1시, 제가 시간표를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3학점짜리 수업이고, 이제 3교시간 수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어, 있는 곳이 서울대여서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뵙고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됐지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면 10시에 출석 부르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시간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좀 변동이 있으면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점수 배점 보시면 이제 수시 과제 20%가 있습니다. 제가 과제를 2회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시험도 2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과제는 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습처럼 독성 자료를 찾는 것도 제출이 될 것이고, 위해성 정량화나 노출 정량화에 대한 숙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인 과제 제출이고 이 클래스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하는데 약 10문제 정도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때그때 범위에 맞춰서 단답식 그리고 좀 짧은 서술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배점이 높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강의 계획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강생이 좀 많아서 조를 짜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발표도 20% 배점이 있습니다. 발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를 짜고 논문을 선정한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대표로 발표하시는 형식인데, 이제 발표하실 때 점수도 제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10%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이제 상대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최대한 뭐 A나 A 플러스 비율을 높게 잡기는 하지만 뭐 평가를 해보다 보면 발표나 출석 점수 일정 가지고도 뭐 등급이 좀 나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출석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고 지각하신 분들도 이제 지각 따로 감점 없이 반영을 해드리니까 이제 출석 부를 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와서 이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출석 그대로 반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과목 개요 보시면 이제 과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과목 이름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이기는 하지만 이제 환경 유해인자 중에서 중점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많으니까 그것을 다룬다는 차원이기도 하고, 사실 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를 하려면
이런 위해성 평가라던가 아니면 특성 파악에 대한 내용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들의 특성과 독성을 파악하고 노출을 정량화한 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태 위해성 평가,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의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해성 평가 결과는 사실 환경 유해인자의 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 위해성 평가 개론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표에 대한 것은 이제 위해성 평가 논문에 대한 것이고, 이 위해성 평가라는 연구 분야 자체가 교재가 별로 없고 또 최근에 활발하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 도구에 대한 개선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연구 결과를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이제 적용 사례를 좀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고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논문을 읽고 발표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개론 수업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활용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강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환경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고요. 99학번입니다. 99학번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NGO에서 5년간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같은 연구실에서 환경 독성학 그리고 위해성 평가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교수님은 제가 박사 과정 하던 시기에 잠깐 저희 연구실에 6개월, 7개월 정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처음 같이 하게 되었고 그 뒤로 과기대로 부임해서 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공동 연구도 같이 하고 강의도 하면서 좀 이렇게 자주 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요. 주로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역학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경 호르몬의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도구 개선에 대한 연구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들도 최근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도 넣었는데 이전에 NGO 활동을 했을 때 이제 여성환경연대라는 NGO에서 환경관광팀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4년, 5년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생기고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크게 생기면서 환경 오염 문제 또는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때는 15년 이상이죠. 15년 전에는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어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저희도 정보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좀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에 보시면 이제 비타민 음료 속에 방부제가 들어가서 그게 벤젠이 될 수 있다라고 검출 실험을 해서 알리는 캠페인도 했었고 또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를 실제로 많이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법으로 금지가 됐지만 원료로 쓰는 것이 이제 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들어가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성 질환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여성들의 유방암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사용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알리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제 옛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저희 연구실원들 모습입니다. 작년 말이어서 지금 없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석사, 박사 해서 약 10명 이상의 연구 실원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최경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시고 이제 김기태 교수님 연구실이랑 연구 프로그램이 많이 겹칩니다. 물벼룩, 물고기와 같은 수생태 모델 동물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노출시키는 기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독성 연구를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이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하기 위한 환경오염물질 건강 영향 연구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강의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구 내용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독성 자료를 검색하고 또 검증된 자료를 활용해서 위해성 평가에 들어가는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 노출량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에 활용되는 안전 용량,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허용된 기준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찾아서 위해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강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 학교별로 선수 과목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개론 과목이니만큼 크게 꼭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정을 하지는 않겠고요. 보통 보면 여기는 이제 환경공학과라서 보건학이 없는데 환경보건학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독성학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대부분의 강의 그리고 자료 처리나 독성 실험 이런 거랑 관련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독성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돼서 독성 실험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독성 실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는 크게 없기 때문에 굳이 선수 과목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과제물 같은 걸로 최대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자료 검색하고 요약표 만드는 과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출과 위해성 정량화하는 문제풀이 과제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역학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것에 대한 과제도 제출을 하고 싶은데 아마 강의가 15주로 줄어들고 이제 내용도 조금 줄여야 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재는 특별히 사실 없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인 교재는 제가 매 강의마다 미리 올려드리는 PPT 슬라이드가 될 것이고요. 이 PPT 슬라이드는 사실 요 아래에 보시는 환경 위해 관리 그리고 Public Health Risk Assessment라는 두 책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환경 위해 관리를 더 많이 참고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 Public Health Risk Assessment 책을 더 많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환경 위해 관리가 좀 최근에 나온 것이고 좀 내용이 방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빌리거나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거는 Public Health Risk Assessment 책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작년에 나온 2017년에 나온 개정판입니다. 도서관에서 찾으시거나 이북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말로 된 환경 위해 관리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제가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기사 시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제 이 환경 위해성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 위해 관리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 시험 교재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나 김기태 교수님도 저자로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주로 하는 이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공부하시기에도 좋고, 이제 만약에 기사 시험을 나아가서 준비를 하신다면 꼭 필요한 책이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1에서 15주차까지 강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오늘 첫 1주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강의 개요에 대해서 25분, 그리고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또 25분, 25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당장 위해성 평가 개괄에 대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것을 좀 위주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학 물질 노출이나 위해성 평가의 원칙과 개념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 강으로 환경 위해성 평가를 위한 논문 찾기와 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중간고사 이후로 이제 팀별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뭐 네 팀, 6팀, 6팀 일단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때 발표를 하실 때 위해성 평가에 대한 모든 논문을 이제 서치를 해서 그 중에 이제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학부생 분들이시다 보니 이제 논문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논문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떤 논문이 좋은 건지, 또 발표 준비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위주로 읽고 준비를 해야 될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읽고 또 발표 준비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들으시면 나중에 발표 준비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 9주차까지가 위해성 평가의 전체 흐름에 따른 강의 진행이 되겠는데요. 먼저 3주차에 유해성 확인, 독성 자료 찾기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찾은 독성 자료와 좀 연관이 되는데 용량 반응 평가 또는 독성 실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2주차를 거치면 이제 대략적인 화학물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존의 독성 실험 결과는 얼마나 있는지까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노출 평가에 대해서 3주 동안 배우게 되는데, 위해성 평가라는 것이 해보시면 독성 실험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노출 평가가 새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성 실험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자료를 모아서 기준치를 만들고, 그 기준치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만 계산하면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출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노출 평가도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자료만 가지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러면 너무 불확실성이 커져서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평가를 직접,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노출 평가까지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간고사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위해성 정량화와 위해성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인체 위해성 평가가 끝났으니까 그런 좀 비슷한 도구이지만 조금은 다른 이제 생태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한 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위해성 평가 연구 사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표가 위주가 되겠고요. 앞에서도 좀 발표를 하시겠지만 이때 발표를 좀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그다음 주에는 이제 특강을 2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섭외가 끝나지 않아서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유해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고 어떻게 뭐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유해성 평가에 활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강을 2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역학 연구 자료에 대해서도 약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역학 연구를 수행하실 일은 아마도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위해성 평가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역학 연구에 대해서 역학 연구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서 역학 연구 자료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추가로 하고 기말고사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발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문을 골라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강생이 좀 많아서 개인 발표는 어려울 것 같고 3명이 한 팀 정도로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팀을 구성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주시고요. 3명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이제 이름, 학번 적어서 이 3명이 한 팀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공지사항으로 따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팀 구성하시기 어려운 분들 계시다, 뭐 신입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저에게 그런 분들은 "팀 구성하기 어렵다. 임의로 구성해 달라."라고 하시면 이제 4월 2일까지 쭉 신청을 받아보고 팀 구성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따로 명단을 해서 제가 대략 매칭해서 다시 이제 팀 구성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명도 가능하고요. 3명이 좋기는 한데 이제 "2명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니 저에게 이제 메일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일까지 팀 구성한다는 메일로 알려주시고 어려우신 분들도 따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마다 첫 번째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독성 실험에 대한 연구를 주로 발표하시면 좋겠고 또 2번째 주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노출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시면 좋겠고 그 뒤에 위해성 평가 연구 사례에 대해 발표하시는 분들은 좀 전반적인 위해성 평가를 다룬 논문을 선정해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별로 제가 주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에 맞는 논문을 찾아서 각자 발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 소개, 주별 학습 내용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환경 위해성 평가를 개괄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이제 환경 위해 관리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